선생님들, 혹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카카오톡에 모여서 서로를 거지라고 부르며 돈 안 쓰기 내기를 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커피 마시고 싶어요 하면 정신 차려라, 수돗물 마셔라 라고 서로 야단을 치는데 이걸 거지방이라고 부른답니다. 처음엔 저도 세상이 왜 이리 팍팍해졌나 싶어 혀를 찼는데 가만 보니 이게 우리 젊었을 때 허리띠 졸라매기랑 뿌리가 똑같더라고요. 오늘 이 지독한 절약 속에 숨겨진 젊은 세대의 속사정과 우리가 손주들에게 전해줄 진짜 경제 지혜가 무엇인지 싹 정리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전파사입니다. 저도 평생 적은 월급 쪼개고 아껴서 겨우 내 집 마련하고 이제야 은퇴해서 동년배분들과 수다 좀 떨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요즘 2026년 대한민국에 다시 절약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게 우리 세대랑은 방식이 좀 달라서 생소하실 겁니다.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으려는 그 마음은 우리와 꼭 닮아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명절에 손주와 돈 되는 대화 나누는 멋진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먼저 요즘 애들이 하는 무지출 챌린지라는 게 뭔지 아주 구석구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안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디지털 폐지 줍기라 불리는 앱테크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예전에 길 가다 빈병 보이면 줍고 폐지 모아서 고물상 가져가던 시절 기억나시죠? 그때는 몸이 고생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 안에서 그걸 합니다. 만보를 걸으면 100원을 주고 광고 하나 보면 10원을 주는 앱을 대여섯 개씩 깔아놓고 길에서도 손가락을 쉬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서 서로 스마트폰을 흔들며 포인트를 쌓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거 모아서 언제 부자 되나 싶지만 얘네는 하루에 500원, 1000원 모으는 그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는 자기만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냉파라고 불리는 냉장고 파먹기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 때는 남은 반찬 아까워서 비빔밥 해먹는 게 그냥 일상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이걸 아주 세련된 컨텐츠로 만듭니다. 냉장고 구석에 박혀있던 유통기한 임박한 참치캔 하나나 말라 비틀어진 채소 조각 하나로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사진 찍어 올리며 오늘 식비 0원 성공이라고 외칩니다. 심지어는 외식을 끊기 위해 도시락을 직접 싸들고 다니는 도시락족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 세대가 양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던 시절이 2026년에 다시 돌아온 셈이죠. 세 번째는 중고 거래와 나눔의 일상화입니다. 안 쓰는 물건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는 건 기본이고 요즘은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기프티콘이나 커피 쿠폰까지 중고시장에서 단돈 몇백 원에 사고 파는 활발한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편의점 도시락 하나도 할인카드를 3개씩 중복으로 써서 단돈 1000원에 먹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똑똑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살기 힘들면 저럴까 싶어 마음이 짠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선생님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얘네가 무조건 안 쓰기만 하는 짠돌이들이냐 하면 그건 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100원, 200원 아끼던 친구가 주말에는 수십만 원짜리 명품 운동화를 사거나 평생 소원이라며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갑니다. 이걸 두고 우리 세대는 앞뒤가 안 맞는다 혹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요즘 세대만의 독특한 소비 철학인 앰비슈머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치를 두지 않는 생필품이나 식비에서는 극도로 아끼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행복을 주는 곳이는 과감하게 보상하는 방식이죠. 우리 세대가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옷 한 벌 안 사 입으면서도 자식 대학 등록금만큼은 기어이 마련해주던 그 선택과 집중의 현대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는 왜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아끼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자 자기 방어입니다. 지금 2026년 대한민국 물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10,000원 한 장 들고 나가도 국밥 한 그릇 해결하기가 버거운 시대입니다. 취업 관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꿀 만큼 집값과 금리가 올랐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는 제자리인데 세상은 자꾸 유행을 따라라, 돈을 써라 유혹하죠.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유일하게 스스로 통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내 지갑을 닫는 것입니다. 수입은 내 맘대로 늘릴 수 없지만
지출은 내가 굳게 닫아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묘한 카타르시스와 자존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서로 지출을 감시하고 커피 마셨다는 사람에게 회초리를 때리며 절약을 놀이처럼 즐기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죠. 선생님들, 우리도 젊었을 때 생각해보면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월급날이면 노란 봉투에 돈 나눠 담고 날짜 적어서 하루 생활비 10,000원씩 넣어두고 그거 넘기지 않으려고 가계부 쓰며 끙끙 앓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고생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언젠가 내 집 한 채 가질 수 있다는 희망과 내 자식은 나보다 낫겠지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지금 젊은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방식은 디지털로 바뀌었고 대상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견디는 그 간절함은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니어들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조언을 건네야 할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그들의 절약을 궁상이나 가난의 상징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절에 손주가 와서 돈 아낀다고 편의점 도시락 먹는다는 소리 들으시면 너 왜 그렇게 사니? 돈 좀 써라. 그게 뭐냐? 라고 타박하지 마세요. 대신 너 참 대견하다.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모습이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먼저 인정해 주세요. 어른에게 받는 이 한마디의 인정과 공감이 젊은 친구들에게는 수백만 원의 용돈보다 더 큰 정신적 자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른으로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과 생활의 지혜를 나눠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친구들이 돈 아끼느라 라면만 먹거나 너무 부실하게 먹는 건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젊을 때 몸 상하면 나중에 늙어서 병원비로 그 돈 몇 배가 더 나간다는 건 인생을 다 살아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충고입니다. 네가 아낀 돈만큼 할아버지가 오늘 최고급 소고기 구워줄 테니까 오늘은 영양 보충 제대로 하고 내일부터 다시 힘내보자 라고 하며 단백질을 챙겨주시는 게 진짜 어른의 지혜이자 역할입니다. 또한 절약이라는 씨앗을 어떻게 나무로 키울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안 쓰고 현금으로만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매일 조금씩 깎여나가는 법이죠. 선생님들이 평생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채권이며 겪으면서 깨달으신 자산관리의 핵심과 리스크 관리법을 손주 수준에 맞춰서 슬쩍 들려주세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아껴서 산 첫 주식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그때 왜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려야 했는지 같은 살아있는 경험담은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보물입니다. 절약은 지갑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걸 그들에게 확실히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미 숱한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이겨낸 승리자들입니다. 우리의 깊은 경험과 젊은 세대의 뜨거운 열정이 만나면 이 어려운 시기도 충분히 지혜롭게 넘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손주나 자녀에게 전화 한 통 걸어서 따뜻한 목소리로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 요즘 무지출 챌린지 한다며? 아끼는 모습이 참 멋지더라. 주말에 오면 내가 좋아하는 반찬 잔뜩 해놓을게. 보고 싶다. 라고 말이죠.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경제적 동반자로 이어주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절약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모든 청춘의 도전과 선생님들의 빛나는 노후를 저 경제전파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소중한 경험담이나 요즘 젊은이들 보면 드는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공부하겠습니다. 저 경제전파사는 앞으로도 우리 동년배 선생님들께 꼭 필요한 경제 정보와 삶의 지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건강 챙기시고 풍요롭고 보람찬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